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연대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운즈 투스입니다. 하운즈 투스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에는 애니메이션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과 감독 브이로그를 격올로 업로드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지옥에서 온 클라이언트 에피소드 2 계속됩니다. 참고로 지난 방송에서는 삐린, 경무, 우진, 승희 감독님께서 겪었던 클라이언트 실격 경험담들을 나눠주셨어요. 앞으로 그림을 그리며 외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꿈을 꾸고 계신 우리 지망생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앞으로 있을 재앙을 꼭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온 클라이언트 2 지난 방송에 이어 계속됩니다. 다들 사실 프리랜서 일하시기 전에 다른 일도 해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일하기 전에 영화관에서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 전에 영화관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냥 회사도 다녀보고 그리고 그냥 일반 알바도 해봤어요. 떡집에서도 해보고 카페에서도 해보고 이런 알바들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통하는 상식이 왜 이쪽 업계에서는 안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맞추잖아요. 근데 왜 최저임금도 안 맞춰주려고 정말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 여기서 안 통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피드백 작업에 대한 피드백 주는 것도 사실은 내가 회사나 영화관에서 일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사한테 피드백 듣는 거나 내가 뭐 글 쓰고 그림 쓰고에 대해서 피드백 듣는 거나 사실은 그건 똑같잖아요. 어떤 메카닉이라 그래야 되나? 굴러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약간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방송 업계 쪽 말고 다른 업계 쪽, 그게 학원이든 그게 그냥 일반 회사든 뭐든 간에 그쪽에서 굴러갈 때는 효율성 있게 피드백을 전해도 깔끔하고 어떻게 하게 그리고 또 팀 분위기가 와해되지 않게 인신공격은 안 하려고 하고 두루두루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 다른 일을 해서 무슨 최악인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말하진 않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거기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좀 깔고 간다는 게 있는데 이쪽 업계는 상식이 안 통한다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가 선택했잖아."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리고 대체되는 어떤 그런 시간도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아쉬움이 없어서 그런지 네가 나가도 나는 새로 일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마인드로 계속 자리 잡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한번 자존심이 진짜 상했었을 때가 저는 웬만하면 자존심은 잘 안 상해요. 그냥 그렇건 내가 못났군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쪼끔 '이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외주를 주시면서 "얼마 정도를 원하냐?" 해 가지고 "한 이 정도를 원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저랑 스타일이 조금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못하는 스타일이다. 제가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다른 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스타일에 딱 맞는 감독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그때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뜸 저한테 근데 그 감성은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경력이 저보다 높은 것도 아니었고 저보다 사실 후배였어요. 후배였는데 "그 감독은 내가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싸니까. 너는 잘 못하니까 돈을 적게 줘도 되지 않을까?" 약간 아니 진짜 이 인간들 막말하네 진짜. 예. 근데 문제인데 그건 인간성의 문제 진짜. 본인은 전혀 이게 잘못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러면서. "그치. 그 감독 비싸지." 이래 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듣는 분들은 괜찮아요. 사실 이런 거 안 듣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그니까. 그 사이에 우리 깍두기 감독님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잠을 잘 수 없겠더라고요. 나 없는 사이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갈지 너무 궁금했고 이걸 편집돼서 올라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고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니 근데 음. 블랙 클라이언트는 뭐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두 분이 겪으신 클라이언트들이 너무 지읒 같아 가지고 제가 겪은 클라이언트는 정말 마일드했다. 마일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그 아. 남은 얘기 좀 하고 싶으신 거 있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올 정도로. 남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아직 블랙 클라이언트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우진 감독님도 아는 아. 클라이언트인데요. 저도 알아요. 그 누구 말하는지 바로 따라가서. 근데 그 사람은 근데 다른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두 분에게서 들은 클라이언트에 비하면 정말 천사고,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뭐랄까요? 애니메이션을 자기 실사 작품의 액세서리처럼 여긴다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애티튜드가 않았죠. 맞아요. 그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꾸 나보고 애니메이션적인 걸 해달래. 근데 애니메이션적인 게 뭔데? 근데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스토리보드를 너무 극영화처럼 그려가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애니메이션적인 거를 해달라 해서 애니메이션적인 게 뭐지? 나는 또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소리가 쌉소리라는 거 생각하기보다는 애니메이션적인 게 뭘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막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내가 그려간 것도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쌉소리 했네.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아유, 클라이언트가 고생 있었어요.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되게 많으셨어요. 재밌는 분이잖아요. 그분 그때 그거 하면서 진짜 그때 같이 일했던 모두에게 욕을 먹었죠. 정말 하나같이 다. 예. 아 진짜? 근데 그럴 수밖에 근데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도 많긴 한데 좀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물론 나도 성숙한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그분과 네. 그러면서 저한테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이 매우 저한테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또 감독님 이 스토리보드는요 제가 찍으면 돼요. 네, 이렇게. 맞아요. 인성이 문제야, 인성이. 제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네가 찍지 그래. 막 이렇게 뭘 속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는 자기가 찍을 테니까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는 극영화 감독인데 내가 그 사람은 자기 작품에 애니메이션 넣고 싶어서 나를 부른 건데 네가 그려온 스토리보드는 애니메이션적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실사 감독으로서 카메라 들고 찍어도 다 할 수 있는 연출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거죠.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블랙 클라이언트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대충 아니까 피해갈 수 있는데 숨은 자들을 찾을 숨은 방법이 없다. 또라이들은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될지 이게 참 난감하긴 하네요. 근데 아까 저는 그 감독님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클라이언트가 된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구현해낼 수 있는지는 감독도 모르고 그 일을 받은 사람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종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맞추는 게 이 협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를 만들었던 그 클라이언트들은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저가 네, 그러니까 뭐든 간에 돈적이든 뭐 개인적인 욕심이든 뭐 아카데미를 가든 뭐든 간에 제가 그 PD님이랑 같이 계속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지금 당장 이 감독님한테 들어가는 투자 비용인데 이것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못 건질 수 있겠다. 그거는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되게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떤 오차점을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긴밀한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포기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일을 수주받은 사람과는 다른 생각의 어떤 차이점을 계속 인정을 못하고 자기 거를 고집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괜찮은 클라이언트였던가 그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저도 최근에 한두 개월 전에 이제 마무리 지은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일을 저에게 수지가 왔으면 그러니까 저가 중간 사람이에요. 중간 사람이고 제가 이제 이제 2명 정도를 또 고용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제가 했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작업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이 클라이언트의 요구도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이 중간에 접점을 찾아서 양쪽을 설득시켜가는 거가 저의 일이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그러니까 입장을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애니메이션 작업자들의 상황이나 이 작업이 굴러가는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마무리된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클라이언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클라이언트의 입장도 알겠으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 왜냐면 나도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제가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고 그것들을 계속 설득시켜 나갔고 또 클라이언트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작업 환경과 노동 환경과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했을 때 우리 쪽에선 그거 실현 불가능합니다. 시간 내에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런 방식은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접점을 찾아가는 태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은 좀 굉장히 오래 걸린 프로젝트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유하게 굴러간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그리고 아까 휘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랑 같이 일했을 때 초기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이 100% 나올 거라는 걸 그쪽도 몰랐겠죠.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프로젝트 하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겠지. 이게 떠듬 찾아가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게 서로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의 어떤 결과물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 사람과 일했을 때 7, 80%만 나와도 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난리치는 사람들은 100%를 원해서 그 나머지 20, 30%를 쥐어짜느라 그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내 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일에도 사실은 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그림의 모습까지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걸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일할 때 가장 제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고마웠던 클라이언트는 저 사람이 뭔가 피드백을 줘서 내가 수정을 했을 때 내가 딱 여기까지 한 거를 이해를 했구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시간과 노동력과 뭐 저희 스타일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최선이구나를 본인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거나 그러면은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럴 걸 아니까 사실 제가 일할 때도 되게 최선이 되거든요. 이게 막 불안감이 덜하잖아요. 이거 다시 수정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좀 덜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그래서 제가 뭔가 협동 프로젝트, 저는 제가 이제 중간 역할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끌어가서 이제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내려놓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 비용. 내가 이 돈을 아까워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버리는 돈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게 저한테도 제 멘탈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뭐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좋은 클라이언트? 제가 겪었던 클라이언트 중에 가장 놀라웠던 분이 계세요. 그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실사 영화였는데, 사실은 저는 그분의 시나리오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체 종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치만 좋은 기회였고, 또 외주가 막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다고 했고, 이제 그분이 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은 따로 발췌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지 적어주셨는데, 되게 몽상가였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이 작업하는 스타일이 다 자기는 말로만 하는 스타일 느낌. 말로만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탁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캐치해서 일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처음 호흡 맞춰보는데 어떡하지? 되게 걱정했는데, 근데 중간에 뭐 중간에 뭐 스토리보드 상에서 수정을 달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는 다 수정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근데 마지막에 본제작이 조금 급하게 돌아가면서 중간에 컨펌을 받는 횟수가 좀 적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의 다 해서 보내주는데 수정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근데 수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한 거예요. 마지막 결과물이. 그래서 너무 놀랐고, 너무 놀라서 두 명이서 같이 작업했는데, 지금 수정 요청이 없다. 그냥 이대로 오케이란다. 그래서 둘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그냥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한 거를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준 돈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한 거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사하고, 이 사람을 찬양하게 되고, 맞아. 다음에 또 일하면 갓 누구누구 막 이러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런 맞아요. 일은 벌어지기 힘들고, 정말 그분이 정말 관대한 분이라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클라이언트를 내가 만나보는구나. 나도 되도록이면 내가 지시를 잘 못했으면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되게 놀라웠어요. 그 순간. 리젝트가 없다는 사실이. 근데 저는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저는 그게 그냥 정상적인 케이스 같거든요. 진짜? 네. 저는 사실은 그게 바로 정상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주어진 돈 안에서 이 사람이 이만큼 구현했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 아웃풋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안 받고. 주어진 돈 안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거를 당연히,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이제 또 막 이게 또 수정이 없구나 이렇게 행복해 하셨겠지만은 저는 이거를 너무 행복하시기보다 사실은 그게 그냥 정상적인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를 받아서 우리가 기간을 나눈다고 했을 때 중간 지점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메인 프로덕션이라고
메인 프로덕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메인 프로덕션 시작 전까지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는 피드백이 진짜 5번 이하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애니메이션 특성상 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해야 들어가서 최대한 모두가 그 고통받지 않는 지옥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프로젝트가 이제는 점점 예전에는 진짜 막 마감 전날 수정 오고 막 이거는 네.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래서 공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들한테 저는 이 이상은 피드백 못 받는다. 이거는 추가 비용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기간 늘어난다. 피드백 한 번에 일주일씩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본인들도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얘기를 가지고. 네. 그리고 부탁할 때도 "이게 될까요?"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로 부탁을 해요. 그냥 막 "이거 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정이 많은 프로젝트는 정말 안 좋은 프로젝트예요. 저도 맨날 일을 받아만 보다가 일을 줘야 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초반에 감독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좀 같이 잘 융화가 돼서 다음 프로젝트든 뭐 나머지 일이든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서 불편한 얘기를 좀 하는 거를 꺼려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과정에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게 되는 경우로 끝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부탁을 하면은 괜찮은가? 뭐 안 괜찮은가? 이 눈치 보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나는 이거를 이렇게 원해요."라고 피드백을 드리고 딱 왔을 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습관처럼 계속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이게 훨씬 효율적인 그래서 일을 수주를 해 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나 원하는 거 이거고 당신 작업을 보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선 우리가 타협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원하시는 대로 뭐 평소에 하시던 대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파국이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이 일했던 프로젝트 매니저 중에 하나가 시작한 날 딱 첫 미팅을 다들 팀원들이 다 가지는데 리스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어쩌고 저거 하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경우 망했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싸가지가 없는데?' 약간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진짜 좋은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그 친구랑 아직도 같이 일을 하는데 애초에 가면 안 될 길을 먼저 정해 놓고 서로가 룰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되게 바로바로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갔잖아. 거 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뭔가 되게 철저하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한번 해 보죠." 그런 말 따위 없었어요. "한번 해 보죠."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그 말이 제일 싫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런 말 따위 없어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여기서 컬러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여기까진 바꿀 수 있는데 이 이상은 안 돼. 네가 뭘 얼마나 잘해도 이건 안 맞는 컨셉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자르더라고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사람이 그 클라이언트 쪽이 아니고 내 프로덕션을 매니징 해주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중간에서 프리랜서로 고용되는 사람이에요. 오. 클라이언트도 알고 저희도 알아서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스미노 사람의 선생님이 하셨던 역할이랑 비슷한 거네요. 맞죠. 너무 좋다. 너무 그쵸. 그러니까 좋다. 그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만 숙지를 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애니메이션도 공부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전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와. 이런 역할들이 우리 한국에도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니깐요. 드네요.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업계는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되는 업종들이 있는 게 좋은 업계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퉁쳐서 거의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좀 아직 업계가 발전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제일 놀랬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 협회라든지 어떤 이런 모임 하면 대부분 그림 그리는 사람들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입한 이런 이제 어소시에이션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까지 다 포괄 말씀하신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션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PD 역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 다른 전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업계로 하나로 해서 어떤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사람,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짜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이렇게 일단 기본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프로젝트를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세세하게 구분이 될수록.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거 얘기 나온 김에 그 노조 관련 좀 감독님이 얘기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우리보다 좀 나은 환경? 나은 환경 아니요. 거기도 나은 환경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도 걔네도 지금 미국에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지역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그 베이 에리아인데 특히 뭐 캘리포니아 그쪽에 워낙에 스튜디오가 많고 거기 헐리우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애니메이션 노조가 있어요. 그 애니메이터 길드라고 해 가지고 그게 있는데 올해 이제 대형 스튜디오들 그 스튜디오 조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랑 애니메이션 길드랑 해 가지고서는 계속 협상을 보고 있는데 협상이 뭐냐면 AI 때문에 대량 해고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AI 그다음에 여기는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있거든요. 워낙에 시리즈물이 많잖아요. 그 작가들 페이가 너무 맞지 않아서 뭐 렌트 피도 제대로 낼 수가 없다.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 이제 그런 거랑 제가 사실 어떻게 이거 할 때 좀 준비를 좀 해올 걸 요거는. 근데 이거 아무튼 여러 이게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걸로는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AI에 의한 대량 해고를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스튜디오들이 그러니까 대형 스튜디오들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잖아요. 적은 돈을 들여서 최고의 프로핏을 낸다가 얘네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애니메이션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은 항상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AI고 AI를 써서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길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일단 우리나라는 AI 사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찬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노동권, 아티스트가 존재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문제의식이 있는 어떤 스튜디오의 대표들은 우리는 앞으로 AI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발표를 하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영화제에서 아예 AI를 사용해서 막 하는 것들을 막 클래스를 열고 근데 클래스 여는 건 좋다 뭐 그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제 측에서 그렇게 막 나서서 막 AI를 이렇게 고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아티스트랑 그 AI랑 아예 이렇게 대체가 돼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원래 돈 줄이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귀한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AI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일단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사 쪽도 분명히 AI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사운드 조정 같은 것만 해도 AI로 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되게 자잘한 거나 그러면 사운드 일 하시는 분들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요즘 보니까 뭐, 신약의 담의 그 재현도 AI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예. 과거 재현하는 것도 AI로 바꾸던데 그런 식으로 계속 아티스트들이 교체되어 버리는 자리들이 너무 많을 텐데 이렇게 쉽게 아티스트들이 없어져도 되는 사회인가? 한국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 근데 그 반대로 여기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아티스트들이 나서서 싸우고 있다는 거. 너무 대조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놀라운 게 있어서 그렇다고 막 저희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를 너무 안 하는 분위기 아닌가? 저는 그 말이 좀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너무 맞아요.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진짜 좀 잘못된 점을 딱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게 유럽도 AI 때문에 작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또 논란도 많이 있었고 특히 애니메이션 쪽은 3D든 2D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감독들끼리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영화제도 그렇고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작가는 지켜야지. 작가가 만드는 건 달라야지. 작가는 다르겠지 해서 AI로 가려는 사람을 막 적극적으로 해봐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막 AI를 권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처럼 막 영화진흥원이나 그런 데가 AI 영화의 홍보를 돕겠다 막 이러는 상황도 아니고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프랑스는 여름에 휴가를 2달을 가잖아요. 7, 8월 이렇게 거의 도시가 비는데 그럼 그동안 AI를 굴려가지고 작업을 하면 수주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보통 이제 그 얘기가 미국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던 이제 고객사들이나 아니면은 유럽에 있던 그런 그 제작사들이 다들 그 말이 안 되는 그 미국 놈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다뤄야 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너네가 지금 우리 아이디어를 보고 창작자의 그런 뭔가 영혼 같은 거를 보고 선택을 해서 작업을 같이 하는 거지 AI에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 입력을 해버리면 그 권리는 누가 지키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AI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태도에 딱 그거 뭐지? 징을 박아 놓은 거죠. 좀 선 넘지 말라고 징을 딱 박아 놓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길이 있겠다라는 위안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AI를 다루고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건가? 예술 선이 없잖아요. 선이 없고 지금 아이돌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예술 쪽을 그냥 다 대체를 하겠다는 건가? 제가 그 승희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영화제에서 AI 영화 제작 워크숍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모라고 하죠. 나 뒤처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고 또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하길래 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니, 감독님 잘하셨어요. 그 감독님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그 들으면서도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AI의 사용이 창작자의 창의성을 더 진흥하는 방향으로 AI를 우리는 쓰는 거를 장려하는 거다. 지금은 제작자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를 못 받으면 저 영화를 못 만들고, 근데 AI만 있으면 누구나 방구석에서 자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게 취지였어요. 그들의 영화제 입장도 그렇고, 영화제에서 불러온 미국 연사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아예 그런 큰 취지가 있더라고요. AI로만 영화를 제작하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물론 1인 제작 이런 거 좋긴 한데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니까
AI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인지도가 쌓였어.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나중에 아티스트를 고용할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미 AI로 해서 돈을 줄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는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계속 AI를 쓸 것 같거든요. 저는 AI 사용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래랑 설거지랑 청소를 AI가 하고 나는 창작에 몰두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나요? 당연하죠. 다른 단순 업무 같은 것들이 사실은 AI로 가야 되는 거고 창작 활동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 뭐지 인간이 더 이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는 방식이어야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이제 점점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짤 같은 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AI가 창작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청소랑 빨래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어떤 아티스트 분이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 노동권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AI를 사용을 하면. 그리고 그 뒤에 기저에 깔려있는 저작권 문제도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저작권이 가장 큰 문제. AI가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게 무단으로 이렇게 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수집되었을지 모른 나의 그림, 누군가의 그림, 명화들, 유명한 만화가들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도 없이 수집돼서 그냥 그렇게 익혀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도 이제 AI를 통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작권적인 게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AI 워크숍 하면서 그 결과물들을 도출을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그 프롬프트 쓰는 능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내가 아직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나오는 결과물이 뭔가 있어 보이게 그럴듯한 그런 영상을 잘 뽑아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감독이 원하는 대로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가고 눈을 몇 번 깜빡이고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곧 장편 영화가 나온다, AI로만 만든 장편 영화가 나온다 하는데 아직 저는 그 말을 못 믿겠고요. 근데 지금이 어, 약간 시작점이고 앞으로 어, 계속 발달하고 사람들이 계속 프롬프트 쓰고 하면서 인공지능은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발전이 돼서 이제 언젠가는 그런 수준의 작품도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AI가 집안일을 해야지. 너무 근데 결국 그 3일 동안 그 모니터 보고 텍스트를 두드리고 있으면서 이게 재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이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재미가 있나? 이렇게 글씨만 쓰고 있는 게 재미가 있나? 그런 생각.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팀원으로 같이 했던 감독님이랑도 얘기했어. 내가 생각보다 만드는 걸 즐기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고 이러는 과정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를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거꾸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만 치고 있는 게 눈이 피로하고 성취감이 없고, 물론 그 완성품에 대한 성취감은 있지만 동화를 내가 하나 했을 때,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렸을 때의 성취감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이 작품을 자본의 논리에 접근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AI를 쓰겠지만, 내가 즐거우려고 작품을 하는 사람은 절대 AI를 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 돈을 못 벌겠지. 근데
저는 이제 아,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감독님이 음, 창작의 욕구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사실 소비자도 구매자도 그 아티스트가 가진 창작의 욕구를 기반으로 작품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외주를 주고 하는 거를 지금 AI가 약간 "아니야. 아닐걸?" 하고 약간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자본만 원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AI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사람들이 마치 그게 정답인 양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구매를 하고 예술 행위를 한다는 거는 욕구에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욕구는 당연히 돌아온다는 거라고 하면서, 음. 그런 뭔가 운동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근데 저 사실은 그게 있어요. 저희가 AI가 사실은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AI를 이렇게 피부까지 닿게 되었던 게 이게 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는 영역까지. 근데 사실은 AI가 이미 침범을 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는데 그 아티스트가 누구냐면 성우분들이에요. 성우분들은 진짜 많은 직업을 잃었어요, 지금. 성우분들은 진짜 지금 되게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유튜브만 봐도 그냥 개인적으로 만드는 영상에 AI로 그냥 읽혀가지고 하는 영상들 그냥 조금만 해도 금방금방 만나잖아요. 사실은 그게 AI가 없었다면 성우분들이 하실 일들이었을 거거든요. 나레이터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할 일들이었는데 그렇게 다 대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침범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피부에 닿지 않아서 사실은 몰랐던 영역이었던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맞아요. 사실 대체돼도 되는 노동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단순한 뭐 청소, 빨래라도 그 일을,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은 동화, 채색 이런 일도 뭐 창작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일은 AI가 대체하면 좋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은 대체돼도 되고 어떤 일은 대체되면 안 된다는 기준도 되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창작자 입장에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도 자본 논리로 작업자들의 노동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약간 스스로 약간 너 뭐야 이런 느낌. 나래기 막 이렇게 되고 되게 나 맞아요. 이렇게 되게 그 경계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나만 안 쓰고 있자니 난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나도 돈도 없고 그런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논의하는 자리가 뭐 조만간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네, 있었는데 더 많이 몰랐을 생겼으면 수도 좋겠네요. 있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그 제작 지원도 AI를 사용하는 것들도 저는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음. 뭐 영진이든 뭐든 제작 지원을 신청한 작품에서 일종의 그 있잖아요. 우리 예산 작성 같은 거 할 때 AI를 돌리는 걸로 예산을 쓰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결과물에 AI를 사용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논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뭐 콘진이든 뭐 이런 뭐 영화진흥위원회든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다못해 다큐멘터리 할 때 재현을 AI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재현 같은 거 그런 할 때. 작품이 있었어요. 맞아요. ND 애니페스 예선 심사 때. 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애니메이션이라고 냈단 말이야. 약간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과해요. 과하게 AI를 찬양하고 과하게 AI를 드러내게 만들고, 어느 나라도 사실 제가 근래에 읽어본 바로는 그냥 어느 나라든 이렇게 AI를 물 위로 띄워서 막 국가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국가가 막 이렇게 공보를 하고 하는 나라는, 거의 그런 산업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 기한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노동력을 정말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없애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국이 근본이 좀 그런 가치관이 가장 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전방위적으로 좀 이렇게 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인건비를 음. 줄여야 된다.
그 생 맞아요. 그냥 극단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뭘 작품을 하든, 뭘 쇼핑을 하든, 항상 가성비를 따지는 게 음. 그냥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그냥 종특인가? 한국인 종특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적으로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인 곳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극단의 효율을 추구를 하는 사회인 것 같은데 음. 그 안에서 사측과 노조 측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측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그 생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업계도 거기서 비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AI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언급이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근데 저는 요거 그 생각 죄송해요. 그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되게 극한의 환경에서 이렇게 막 최고의 발전을 이룬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은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고 언제까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우린 그러니까 이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 세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환하는 세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또 그쵸. 이상한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희처럼 저도 그러니까 다시 또 클라이언트 돌아가는데 응. 좋았던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은 항상 연령대가 낮았어요. 그분들은 음. 왜냐면 다 예, 다 그분들도 남의 밑에서 일해보고 고생해본 경험이 다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에 따라. 나는 절대 그런 우리 윗세대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젊은 세대 측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어느 국가든 클라이언트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을 때 작업이 훨씬 더 원활했고, 그리고 그 약간 티키타카가 딱딱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족을 붙일 필요 없이 작업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노인 혐오는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근데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아니 음. 클라이언트가 노인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냥 요즘 시대 중장년층이었어요. 40대, 50대. 네, 네. 아, 그 세대. 50대, 50대, 60대. 희진 감독님 말처럼 그분들은 그럴 만한 상황과 사정에 있었겠다.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상한 대물림을 이제 끊는 세대인 것 같고 우리 밑에 세대들은 아예 그게 안 통하는 세대인 것 같고 그럼 뭐 잘 돌아가는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이제 이야기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얘기하다가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AI 얘기까지 흘러들어왔잖아요. 감독님들 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어떤 뭐 예시나 뭐 생각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사실은 제가 여기 다시 들어온 이유는 제가 블랙 클라이언트였던 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고해성사의 내가 이거를 어디선가 닿지 않는 메시지겠지만 고해성사하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이 나눠주십시오.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두 건이 있어요. 두 건. 한 건은 제가 외주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처음 해봤을 때였어요.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제가 애니메이팅을 할 줄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저도 외주를 받았지만 다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시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을 달리게 만들어야 되는 건이었는데 저는 이제 동물은 그릴 줄을 알지만 달리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달리게 해줄 사람을 지인을 통해서 구했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인을 통해서 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동물을 사지 절단을 해가지고 조각을 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리깅을 어떻게 해서 2D로 리깅을 해서 이렇게 달리는 걸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움직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클라이언트에 가져갔었는데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만들었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게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움직임이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내가 조각을 잘못 냈나? 내가 그 그림을 조각을 잘못 내서 저분이 그래도 전공도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잘못 조각을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조각을 내가 다시 주면 그 사람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조각을 다시 내서 가져갔는데 그분이 제 요청을 듣고 그냥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오진 감독님처럼 빨리 손절을 친 거예요. 이 감독은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채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저도 이분과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 잘 해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의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의 외주 작업자에게 뭘 요구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멘붕이 와서, 그러면은, 그래도 작업을 해주신 게 있으니까, 제가 그 약속한 금액의 반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자기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만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1차로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시간은 들였으니까 돈은 드리겠다고 반액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약간 딜을 그냥 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당황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래도 수정도 안 했고 제가 원하는 작업물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다는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분도 단번에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내 진짜 미숙한 감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 잘 살고 계시는지 연락 안 하는데 다 안 주고 끝났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다 주는 것도 이상한데. 맞아. 저도 다 주는 건 또 왜냐면 일을 또 끝까지 완전 마치신 것도 아니어서 다 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근데 절반이면은 그냥 서로 딱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도 본인도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내가 잘 몰라서였다.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튼 책임을 지신 것 같아요. 아까 감독이 잠깐 나가셨을 때 그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은 그럼 감독님이 책임을 지신 거잖아요. 완전히 안 준 것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손해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경무 감독님 마음에 계속 남으셔서 오늘 맞아요. 고해성사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양반이에요. 한번 지금 말할 건 더 엄청나게 블랙 클라이언트니까 각오하세요. 제 생각에 여러분 클라이언트 2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클라이언트, 블랙 클라이언트였다. 한 번 더 해야겠다 이 특집을. 하나 더는 클라이언트는 경험 속에 계속 남는 거니까. 제가 제 욕심에 작업자에게 엄청 큰 결례를 저지른 그런 경우예요. 뭐였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약간 큰 외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된다. 진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을 막 물색을 하는데 또 납기가 급해서 빨리 찾아야 됐었어요. 같이 일할 사람을. 근데 이제 마음속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1순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나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1순위 이 사람이 바쁜가 보다. 내일 연락을 씹나 보다. 이러고 안 기다리고 2순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2순위랑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1순위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순위 분께 양해를 구하고 1순위랑 일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그 2순위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되게 모멸감을 느껴지네. 대리 모멸감 느껴지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를 만들겠다고 그 사람한테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고개를 잘 못 들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핑계죠. 그래서 감독님 그거는 어. 평범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도 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가 만약에 1순위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거고 보통 다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곡가님을 구한다, 뭐 성우분을 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 약간 그거잖아요. 영화 실사 감독들이 배우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그 배우를 무조건적으로 다 가진 않잖아요. 근데 난 스타 감독도 아니고 아니 그거랑 다르지.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래서 항상 그 뭔가 마음 한켠이 근데 진짜 내가 만약에 그 감독님이었다? 노경무 저주인을 만들어서 아니. 칼로 찔렀을 거라고. 내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면서. 에이. 저희 그래서 업계가 근데 원래 그렇게 어. 선택당하는 입장에 있는 거여서 네. 음. 근데 또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이라서 그렇게 막 이렇게 박치고 막 이불 차고 그러는지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뭔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누군가와 일을 할 때 항상 이 케이스를 마음에 새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걸 현혹되지 말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이 계시면 우리 같이 인간의 도리를 잘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싶네요. 맞아요. 아니면 다음에 그분이랑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마음속에 1순위가 되겠죠, 그분이. 맞아. 그분이 절 까면 이제 또이또이가 되는 건가? 아무튼. 근데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업계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되게 친한 프로덕션도 같이 할까 하다가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미안 이런 적 되게 많은데. 나 이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약간 이렇게 됐어. 미안하게 됐어. 그러면 그쪽도 그렇게 딱히 워낙에 관행이니까 약간 보편적인 일이라서 그쪽도 별다른 일 없이 그래 행운을 빌어 이렇게 그냥. 근데 이게 나아가면 이런 거 아니에요? 채용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됐다가 누가 저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갈게 하고 대기 타고 있던 사람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랑 사실은 맞아. 똑같은 거 아닌가? 지금 저 앞이라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찌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노경무 저런 인간이었어? 막 이렇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같은 인간이라는 걸 좀 존중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갑이든 을이든 내가 돈을 요만큼 더 지고 있다고 물론 요만큼이 아니라 저만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가치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중에 꼭 그걸 다 돌려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꼭 그래라. 저주. 저 기다려야 되나? 어떤 일이 생길지. 경무 감독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썰에 전혀 끼지도 못하죠. 그럼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니, 제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승현이 뭐 얘기하시려고? 저도 우진 감독님이랑 똑같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봐야지. 인간을 돈으로 보면 큰일 난다. 그러다가 카르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행한 대로 돌아가니까 우리 다 마음 착하게 먹고 함께 일하며 삽시다.
와. 와. 아, 저도 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좋아요, 드리고 좋아요. 마무리해 볼게요. 어쨌든 현재는 클라이언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만약에 죽이 잘 맞으면 동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 꾸준히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과정에서의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운주투스는 매월 12일에 콘텐츠를 업로드 중입니다. 각종 SNS에서 하운주투스 _12를 검색, 저희 계정을 구독, 팔로우 해주세요. 새 소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건강하게 연대하고 있을 저희를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찾아주세요. 조태꿀.